안녕하십니까, 풀바이크입니다. 오늘 5번째 강의 브레이크 설명드릴게요. 브레이크 제동 장치죠. 자전거가 앞으로 쭉 달려가다가 앞에 갑자기 꼬마애가 나타났거나 아니면 신호등이 바뀌었거나 해서 멈추는 행동, 그걸 이제 우리는 브레이크를 잡는다 그래요. 이 브레이크는 자전거뿐만이 아니라 오토바이, 자동차, 이런 달리는 물체에는 다 장착이 되어 있죠. 날아다니는 비행기에는 브레이크가 없나? 그냥 착륙할 때 브레이크가 있겠죠. 비행기도 하늘에서야 브레이크가 없겠지만. 그리고 배는 스크류가 막 전진 방향으로 돌다가 물속에 스크류를 반대로 돌리면 브레이크가 되겠죠. 이런 브레이크가 있는데, 자전거에는 대표적으로 림 브레이크와 디스크 브레이크가 있어요. 이거 말고 밴드 브레이크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사용자층이 거의 없으니까 생략합니다. 이 림 브레이크는 또다시 V 브레이크하고 캘리퍼 브레이크, 디스크는 기계식과 유압식. 림 브레이크 먼저 설명드릴게요. V 브레이크, 캘리퍼 브레이크. 이거는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긴 게 V 브레이크, V자 형태로 생겼죠. 그리고 캘리퍼 브레이크는 일반 로드 사이클에 많이 적용되는 좀 동그랗게 생겼어요. 근데 이 둘 다 작동되는 원리는 똑같아요. 자, 요게 림입니다. 림 브레이크용 림에는 이 부분에 브레이크 패드가 닿아서 제동력을 발휘하게끔 이 표면 처리가 되어 있어요. 반면에 디스크용 림엔 그런 게 없어요. 여기로 브레이크를 잡지 않으니까. 이 림 브레이크용 림을 디스크에 사용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디스크용 림을 림 브레이크에 사용하면 제동력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표면 처리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림 브레이크에는 이런 식으로 생긴 패드가 있어요. 패드가 이 표면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림을 양쪽에서 꽉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브레이크 레버를 잡으면 와이어에 힘이 전달돼서 이걸 당기면서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림을 양쪽에서 꽉 눌러서 밀착시킴으로써 마찰력으로 인해 바퀴가 멈추게 되는 그런 원리죠. V 브레이크나 캘리퍼 브레이크나 원리는 똑같다 그랬죠. 그리고 디스크 브레이크를 알아보겠습니다. 디스크, 우리가 컴팩트 디스크, CD, DVD 할 때 그런 원판, 납작한 원판을 디스크라 그래요. 요거 이제 자전거 쪽에서는 로터라 그러는데 디스크 로터. 요게 바퀴에 달려 있어요. 바퀴 왼쪽에. 그래서 이거는 이 림 브레이크형 요걸로 이렇게 붙잡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맞는 이렇게 생긴 패드가 이렇게 양쪽에서 딱 눌러가지고 바퀴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이 로터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 부분을 양쪽에서 꽉 눌러서 잡는 거죠. 디스크 브레이크 중에는 림 브레이크처럼 와이어, 그러니까 탱탱한 복원력이 있는 철사, 가느다란 철사를 여러 개 감아서 쭉 당겨주는 힘을 전달하는 그런 철사가 들어있어서 그 철사를 당기면 이렇게 가운데로 모이는 힘이 작용하는 그런 게 이제 기계식 브레이크. 그리고 철사 대신에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와이어 선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케이블이 아니라 그거는 호스라 그래요. 호스. 우리 왜 물 뿌릴 때 고무 호스 사용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호스 안에는 액체가 들어있는데 물은 아니고 기름을 넣어요. 기름.
제조사별로 그 기름의 종류가 좀 다르긴 한데 다 기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름 대신에 물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넣어도 작동을 해요. 근데 왜 기름을 쓰냐? 겨울에 영하로 내려왔을 때 그게 얼어서 터져버리니까. 자동차의 엔진 냉각수로 물 대신에 부동액을 쓰는 이유와 같습니다. 그리고 기계식 중에는 단동식과 복동식이 있어요. 자, 복동식은 이 브레이크 패드가 이렇게 있을 때 힘을 주면 두 개가 가운데로 싹 모이면서 제동이 되는데, 단동식은 한쪽은 가만히 있고 한쪽만 움직여요. 이렇게. 그러면 단순히 생각하기에도 이 복동식보다 단동식이 제동력이 떨어지고 이 간격 조절하기도 애로가 있겠죠. 그래서 복동식이 주로 쓰이고 아주 저렴한 것들, 그런 거는 단동식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얘는 단동식은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제동력도 떨어지고 이거 가운데 정확하게 오게 세팅하기도 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기계식은 제외하고 유압식 그리고 림 브레이크, 그 둘의 장단점을 비교해 볼게요. 림, 디스크, 가격, 제동력, 또 정비성, 이렇게만 해볼게요. 림 브레이크가 가격이 싸다, 디스크가 비싸다, 제동력은 림 브레이크는 별로다, 디스크 브레이크가 좋다. 정비성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서 둘 다 세모. 자, 가격은 림 브레이크가 대부분 싸요. 만들기가 쉬우니까. 그리고 디스크 브레이크는 좀 비싸지만 제동력이 좋다. 근데 그 비싼 림 브레이크하고 저렴한 디스크 브레이크가 있다. 그러면 림 브레이크지만 아주 싸구려 디스크 브레이크보다 제동력이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보편적인 레벨에서, 일반적인 레벨에서 이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비성에 있어서는 림 브레이크는 이걸 좀 지울게요. 림 브레이크는 개인이 직접 하기 쉬울 정도로 정비성이 쉽다. 그리고 디스크 브레이크는 유압식 디스크는, 기계식은 그나마 좀 쉬운데 유압식은 블리딩을 해야 돼요. 블리딩이란 건 뭐냐면 아까 그 호스 안에 기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래 사용하다 보면 그 안에 뭐 공기도 좀 생기고 기름도 좀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제동력이 많이 떨어져요. 뭐 브레이크 잡으면 쑥쑥 들어가고 브레이크 제동도 안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블리딩이라 그래서 그 안에 오래된 기름을 다 빼버리고 새 기름을 채워넣는 작업. 그거는 개인이 하기가 좀 어려워요. 물론 뭐 자전거 매니아들은 직접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샵에 가서 합니다. 돈 한 1, 2만 원 내고. 근데 이게 정비성이 그렇다고 디스크가 반드시 안 좋고 뭐 림이 쉽다 그래서 좋은 거냐?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게, 디스크,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는 정비를 거의 안 해도 뭐 바뀌질 않아요. 이렇게 틀어지거나 뭐 잘 안 잡히거나 그런 일이 잘 안 생겨. 근데 한 1년 이상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정비를 자주 하진 않아도 돼요. 근데 림 브레이크는 특히나 싸구려는 자꾸 틀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휠 빌딩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 림 자체가 휘기 때문에 림 정렬을 또 자주 잡아줘야 돼요. 얘가 막 꼬불통꼬불통 하면 평소에 괜찮던 것도 왔다 갔다 하면서 브레이크 패드에 닿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정비성이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림 브레이크는 개인이 하기에도 어려운 작업은 아니지만 좀 자주 만져줘야 되고, 또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는 개인이 하기 어렵지만 정비를 자주 해줘야 되진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패드의 교체 시점. 이 브레이크 패드는 소모품이에요. 우리 자동차도
뭐 몇천 킬로, 몇만 킬로 이렇게 타다 보면 그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해 줘야 되잖아요. 자전거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오래 사용해서 그 부분까지 패드가 막 다 닳았다. 그러면은 이 패드를 교체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 브레이크도 이 철판 위에 뭔가 달라붙어 있잖아요. 이게 사용하면 할수록 점점 얇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블리딩 외에 이 패드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네, 브레이크 패드는 뭐 몇천 킬로에 교체해야 된다. 그렇게 정해진 건 없어요. 사용자의 라이딩 스타일에 따라서 산악 라이딩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뭐 교체 시점이 빨리 올 것이고, 그냥 도로만 평범하게 타면서 브레이크를 잘 안 잡는다. 그런 사람들은 오래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림 브레이크도 이제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 패드를 교체하는 거 말고 패드가 닿는 요 면이 점점 닳아가지고 눌려가지고 이게 푹 파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림을 교체해야 되잖아요. 림 교체는 쉬운 게 아니에요. 허브하고 스포크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휠셋 자체를 교체해야 돼서 이게 일이 커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디스크 브레이크의 로터도 이걸 계속 닫다 뗐다 하면 얘도 닳지만 이것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여기가 푹 파여서 제동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때는 림 브레이크처럼 휠셋을 통째로 바꾸는 게 아니라 얘만 교체해 주면 돼요. 훨씬 간단하겠죠. 그리고 림 브레이크가 또 하나 단점이 있는데,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거 험하게 타는 분들, 이 자체가 카본으로 된 것도 있거든요. 이 카본 림은 열 변형이 생길 수가 있어요. 긴 내리막을 자주 간다 그래서 이거를 아주 오래 잡고 있으면 여기서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마찰열이 발생하거든요. 열이 아주 많이 올라가면 이런 알루미늄 휠은 괜찮은데, 카본으로 된 림은 열 변형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 막 이게 깨지거나 크랙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카본 림에는 되도록 요거 말고 이런 식으로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하겠죠. 또 이제 우리는 전기 자전거니까 전기 자전거 브레이크 시스템에는 일반 자전거에는 없는 뭔가 하나 추가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브레이크 차단 센서. 브레이크 레버에 보시면 브레이크 캘리퍼랑 연결되는 와이어 외에 또 하나의 가느다란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모터하고 배터리가 달려 나오는 완성차에 주로 보이는데, 그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브레이크를 딱 그걸 한번 보여줘야겠다. 그 바팡 중앙구동 모터에 포함되어 있는 브레이크 레버예요. 브레이크 레버인데 이 구멍에다가 이제 케이블을 연결해 가지고 브레이크랑 연결이 되는데, 그 외에 이렇게 전기선이 하나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핀이 있어요. 그럼 여기다 연결해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냐면, 브레이크를 잡으면 브레이크를 잡았어 하고 모터에 이제 컨트롤러에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모터가 계속 작동하고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모터가 막 계속 움직여 이게 나가야 되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딱 잡으면 이 선으로 브레이크 잡았어 하고 신호를 보내면 모터가 꺼지는 기능,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브레이크 차단 센서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차단 센서를 사용하진 않아요. 왜냐면 모터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스로틀을 누르거나 페달링을 돌려서 파스 기능이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위급 상황에서 브레이크 잡으면서 스로틀을 누르거나 페달링을 계속 하거나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굳이
없어도 된다. 근데 어떤 경우에 필요하냐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내 전기 자전거가 크루즈 기능을 지원한다. 크루즈 기능이 뭐냐면 스로틀을 누르지 않아도, 스로틀에서 손을 떼도, 또 페달링을 하지 않고 페달링을 멈춰도 모터가 계속 자기 스스로 작동하는 기능. 그게 굉장히 편해요. 근데 그렇게 가고 있다가 이 브레이크 차단 센서가 없는 상태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했다면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막 자전거가 앞으로 밀려 나가니까 위험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반드시 이 차단 센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모터가 다 그렇지는 않는데 어떤 모터는 막 가다가 파스로 작동해서 가다가 페달링을 멈추면 모터가 즉시 꺼지는 게 아니라 하다가 멈췄는데 한 0.5초? 조금 있다가 꺼져. 그런 모터들이 있어요. 그 뭐 도로에서는 크게 상관없는데 산에서 아주 그냥 꼬불꼬불 아기자기한 코스, 좀 위험한 코스 그렇게 가다가 내가 멈춰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잡아도 조금 있다가 모터가 꺼진다. 그러면은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도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아주 민감하게 작동을 잘하는 모터거나 또는 보쉬, 시마노 이것처럼 토크 센서를 지원하는 모터. 토크 센서라는 거는 페달을 단순히 돌리기만 해서는 작동을 안 하고 페달을 세게 밟았을 때 페달을 밟는 힘을 감지해요. 세게 밟으면 모터도 세게, 살살 밟으면 모터도 약하게. 그래서 그런 경우는 모터를 아주 세게 밟아야 작동하니까 그냥 페달만 멈추면 즉시 꺼지는 건 물론이고 페달을 살살 돌리면 모터가 거의 작동을 하지 않거나 약한 힘으로 나가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장착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보쉬하고 시마노 모터가 달린 완성차에는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의 또 하나의 문제가 보시다시피 생활차에 쓰이는 아주 허접한 브레이크 레버예요. 그리고 유압 브레이크에는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유압 브레이크는 여기다가 뭐 조그만 센서 달고 자석 붙이고 그런 거를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다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모터는 이게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디스크 브레이크에는 기계식과 유압식을 섞어서 반유압 브레이크라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와이어는 와이어대로 그대로 쓰고 요 캘리퍼 안에만 기름이 들어 있어 가지고 거기서만 유압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이 브레이크 차단 센서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유압식으로 바꾸는 장점이 있기는 한데 써본 사람들 말로는 그게 좀 내구성이 별로다. 처음엔 괜찮더니 어느 정도 사용하니까 잘 안 되더라. 그런 후기가 보이는 걸로 봐서는 별로 추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마지막으로 로드. 요즘 나오는 좀 비싼 로드에는 디스크 브레이크가 달려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다 림 브레이크였어요. 왜냐? 림 브레이크가 디스크 브레이크 시스템보다 조금이라도 가벼우니까. 그리고 로드는 그렇게 크게 브레이크를 강력하게 잡아야 할 일이 많지 않으니까. 반면에 산악 자전거는 산에서 이제 막 험로를 내려오다 보면 브레이크를 살짝만 잡아도 팍팍 서야 되는 그런 기능이 절실하거든요. 우리 일반적으로 자전거 탈 때 이 손가락을 4개 다 잡거나 3개를 잡거나 이렇게 하죠. 근데 비싼 브레이크는 이 손가락 하나만 가지고 살짝 잡아도 팍팍 서요. 조금 덜 비싼 건 2개로 잡아야 되고. 그걸 이제 원핑거, 투핑거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원핑거가 투핑거보다 좋은 점은 이 핸들바를 엄지손가락 빼고 나머지 3개로 잡냐 아니면 이렇게 투핑거하고 2개로 잡냐 2개로 잡고 컨트롤 하는 것보다 3개로 잡고 컨트롤 하는 게 컨트롤에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비싼 브레이크를 쓰는 거예요. 괜히 돈지랄 하는 게 아니야.
물론 돈질하는 사람도 있긴 있죠. 뭐 잘 모르면서 그냥 비싼 게 좋은 거야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산에서 비싼 브레이크는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로드에도 이게 달려 나오기 시작해요. 그냥 이것만 써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 말들이 많은데 이게 제조사의 상술이다. 아니다. 로드도 브레이크 잘 잡히면 좋지. 무슨 소리냐. 이런 논쟁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앞으로 추세가 아무래도 로드도 점점 디스크 브레이크로 바뀔 것 같아요. 정리해 볼게요. 자전거 브레이크 시스템에는 크게 나눠서 림 브레이크와 디스크 브레이크가 있다. 림 브레이크는 다시 V 브레이크와 캘리퍼 브레이크로 나누는데 모양만 조금 다를 뿐 작동하는 원리는 똑같다. 그리고 디스크 브레이크는 기계식과 유압식이 있는데 유압식이 더 좋다.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면 되도록 디스크 브레이크 중에서는 유압식 브레이크, 요거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기 자전거에 있어서 구동계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구동계는 그냥 시마노 기준으로 SLX급 이상만 되면 충분합니다. 굳이 XTR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런 비싼 구동계는 구동 능력이 좋아서 뭐 기능이 정교하고 잘 바뀌고 뭐 튼튼하고 그래서 비싼 것보다는 XT까지는 튼튼하고 정교하고 그래서 비싸지만 XTR 더 비싼 걸로 가면 무게를 줄이느라고 비싸지는 거예요. 근데 전기 자전거는 뭐 어차피 무거운 거 그거 뭐 몇 그램 줄여봤자 의미도 없고 또 가벼운 거보다는 튼튼한 게 중요한 거니까 구동계는 SLX급 이상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로드에서는 티아그라급 그 정도만 돼도 충분하다. 굳이 듀라 뭐 그쪽으로 갈 필요 없어요. 돈이 아주 많이 남아 돈다면 모를까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이 브레이크는 되도록 전기 자전거는 사람의 힘보다 더 많은 힘으로 달려나가니까 구동보다 제동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제동 쪽에 돈을 아끼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오늘 강의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고 다음 시간에 자전거의 종류와 장단점 그걸 배워보겠습니다. 안녕. 전기 자전거 이렇게 두 종류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쁘게 말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상한 자전거. 이게 우리나라에 한때는 한 5, 6년 전인가 그때만 해도 이제 붐이 일었던 적이 있어요. 차로 치면은 MTB는 세단, 로드는 스포츠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XC나 트레일부터 이제 풀샥이 시작되죠. 이 그래블이 위에서 좀 전에 설명드린 MTB 하드테일 XC 거기랑 살짝 겹치기도 하겠죠. 저는 지금 로드하고 MTB 그 다음으로 미니벨로를